자,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낮에는 날씨가 참 덥네요. 근데 저녁이면 아직은 시원해서요, 잠자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요 6월 이제 중순에 접어듭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장마가 또 시작되지 않겠어요? 지금 시장이요, 지난주 시장도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이 굉장히 힘이 없었고,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개인 선호 종목들은 못 가고, 일부 삼성그룹 관련주, 삼성의 이번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도망갔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또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LG전자 같은 종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물론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도 있고, LG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도 있고, 나머지 삼성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개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지금 시장은 분명히 상승 종목이 많은 시장이라기보다도 개인들이 선호하는 대다수의 종목들은 올라가지 못한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본인이 10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하이닉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LG전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삼성 SDI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 봐야 전체 계좌로 보면 나머지 종목들이 오른 종목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낮다고 보기에는 분명히 힘들어요. 그나마도 그들 종목들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죽을 맛이죠. 그리고 2000포인트 넘어서 신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00포인트 밑으로 밀려나고, 이 무슨 장이 이런 장이 다 있냐 하고 굉장히 실망과 그리고 맥이 빠지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했던 종목들을 전부 다 주목하시라, 먼저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금요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의미 있는 모습들을 일반적으로 체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올라갔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니까 꼭 그 하나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튼요, 지금 시장은요, 아무리 흔들어 제껴 봐야 가는 시장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 가는 시장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 서버리면 이번 여름까지가 저는 랠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랠리장에 그냥 놀게 됩니다. 이 랠리장에 동참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을 항상 아셔야 돼요. 지금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의 시장의 환경, 외적 환경이 어떤 것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걸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좀 힘들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환경들이 예측 가능하고 다른 쪽에 어떤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면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죠. 외적인 요인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꼭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투자자의 어떤 기본적 마인드가 덜 돼 있어서 수익을 못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항상 저희의 주말 강의는 다음 주 시황과 더불어서 우리가 항상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한테 당하게 되는 여러가지 우리 이제 그런 트릭들을 찾아가고 다시 본질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반드시 알아둬야 될 지식과 우리가 마음가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우선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닌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아직도 이것을 모른다. 우선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기 위한 것이든 종목이 올라가기 위한 것이든 기본적으로 채워야 될 두 가지 요건이 있죠. 기본적으로 채워야 될 두 가지 요건이 바로 첫 번째가 펀더멘탈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펀더멘탈. 그런데 이 펀더멘탈에 대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착각 때문에 사실은 투자가 엉망이 됩니다. 이 착각이 뭐냐면요, 이 착각이에요. 실적이 좋은 거. 펀더멘탈이 좋다 하면 실적이 좋은 거를 뜻한다. 그래서 나는 좋은 주식에만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실적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한다.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자아도취에 빠져 있냐면, 나는 펀더멘탈이 우수한 종목만 투자한다라고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과연 정답일까요? 그게 과연 정답일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펀더멘탈이라는 것은요, 실적이 좋은 기업, 하나의 부류가 되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 또는 실적이 좋은 시장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실적이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실적만 좋으면 전부 다 저평가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어떤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펀더멘탈이 전부 다 안 좋은 기업일까요? 아니에요.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이자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해서 지수가 500포인트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이유가 저평가의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평가가 중요하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좀 바꿔가야 되는 사례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은요, A라는 주식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100억의 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 10,000원이다. 근데요, 2분기 실적 예측치가 순이익이 12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순이익.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100억 내고 있는데 10,000원이니까 120억 내면은 이거 12,000원 정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굉장히 좋은 종목을 선택했다. 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는 종목을 선택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주가가요,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으로 떨어져요. 이때의 생각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야, 이래가지고 뭐 물어봅니다. 뭐 보유 종목 상담 같은 걸 막 해요. 뭐 TV를 통해서 하든 뭐 전문가를 통해서 하든 종목 상담을 해보니까 종목 상담에 대한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회사는요, 지금 1, 4분기 100억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2, 4분기 12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지금 8,000원으로 떨어져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요거 1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 본인이 똑같은 생각합니다. 그래, 10,000원 주고 샀는데 8,000원 떨어졌어. 그런데 이 기업은 실적이 아주 좋아지는 기업이야. 그러니까 뭐 안 올라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 이게 맞는 것일까? 과연 이게 맞는 내용일까? 이것 또한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닐 수도 있냐면,
우리는 모든 걸 놓치고 있다. 세상에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적정 주가라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이 회사가 100억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이 회사의 바로 적정한 주가가 7,000원이라면 우리는 3,000원이나 더 비싼 가격에 사고 있고, 이게 120억의 순이익을 냈을 때의 적정한 주가가 8,000원이라면 우리는 만원인 주식을 사가지고 8,000원이 되었어도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은 없다.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주식 투자의 어떠한 것도요, 적정한 주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좋아진다고 했을 때 현재의 가치와 좋아졌을 때도 지금의 가치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적정한 가치만큼 올라가게 되는데, 이 적정한 가치를 전부 다 잊고 지낸다. 잊고 지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이게 이런 개념 자체가 안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제가 이 적정 주가라는 개념을 주식에는 각각의 적정 주가라는 게 있다. 이 적정 주가를 찾아내지 못하면 어떠한 투자도 이겨낼 만한 든든한 백이 없더라. 이겁니다. 자, 또 하나의 케이스. 이거 한번 보자고. 만약에 이제 바꿔가지고요. 메리트는 적정 주가가 중요하다. 자, 또 하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A 기업의 실적이 100억을 냈는데 이제는요 50억으로 실적이 확 줄었어요. 현재의 가격이 만원이다. 야, 요거 뭐 한 8,000원으로 떨어지겠네. 팔아야지. 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대. 그래서 나는 만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만원이란 이놈의 주가가 11,000원으로 되레 올라가 버리네. 우리가 분명히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인데, 안 좋은 기업에서 잘라버렸는데, 실적이 안 좋아질 기업이라서 잘라버렸는데 주가가 대략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대부분의 경우가요, 이 회사는 지금 상황에서 만원에 있어야 될 주식이 아니라 15,000원에 있어야 될 주식인 거예요. 그리고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었어도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16,000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놈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순이익을 100억을 내던 기업이 50억으로 줄어들면 회사의 주가는 반드시 실적을 먹고 사는데 실적이 줄어들면 주가가 반드시 떨어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가요, 대부분의 경우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분명히 보면 적정한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후의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항상 설명해 드리는 게 그겁니다. 도대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지는 알고 투자하고 계시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는 알고 계시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본인이 비싸게 산지도 모르고 떨어진 실적 좋은 기업이다 그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은 본인이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들고 있는 사람, 또 마구마구 팔고 실적이 안 좋아진다고 마구마구 팔았는데 희한하게 팔고 나니까 또 다시 올라가네. 실적이 안 좋다는데도 올라가네. 무엇인가? 그 비밀은 바로 이제 적정 주가라는 데 있는 거다. 요거를 찾아야 됩니다. 요게 이제 개념이고. 자, 그러면 이 적정 주가라는 게
개별 종목에서만 적정 주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도 그게 있다는 거죠. 시장에도. 우리나라 시장에도 적정한 주가가 존재합니다. 적정한 주가가. 사실은 지금의 적정한 주가는요. 지금의 적정한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요. 1970에서 80 정도 됩니다. 1970에서 80이 사실은 적정한 주가예요. 그런데 이 적정한 주가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상대적인 개념이 있다. 주식은 외국보다 싸다면 우리나라 시장만으로 봤을 때는 1970에서 80 정도가 적정한 주가지만 전 세계가 전부 다 고평가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시장은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밸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대비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글로벌 대비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2100 정도가 가 있어야 돼요. 그 이하는 상대적인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튼요, 시장은 그래서 시장 측면을 본다면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실적이 물론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 이러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펀더멘탈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수급의 존재가 필요하다. 수급. 근데 수급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중장기적 수급이 존재한다. 중장기적 수급이 바로 뭐냐면 이 저평가를 해소하는 궁극적인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중장기적 역할이고요. 단기적은 그냥 단기 시세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수급은요, 단기 시세가 사실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궁극적인 해소 역할을 하는 수급이 중요하고, 역시 실적이 나쁘더라도 저평가인 것이 중요해요. 이 두 개가 매치가 되면 시장은요, 앞에서 깔짝깔짝 대고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고 하더라도 자기의 자리를 그대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식 투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 자,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은 투자가, 우리가 요것도 이제 고칩시다.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하면 사족을 못 써요. 그리고 기관 하면 사족을 못 씁니다. 이야, 기관만 한번 들어왔다 하면, 외국인이 한번 들어왔다 하면 주가가 막 폭등을 안 해. 그리고 기관이 한번 매도하면 주가가 그냥 박살이 나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만 보면 벌벌벌벌 뜹니다. 벌벌벌 떨어요. 우리 회원 중에서도 아직까지, 와, 새로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우와, 원장님 오늘 올라가는 거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 많이 사네요. 이야, 좋네요. 이럽니다. 예. 외국인하고 기관 사서 좋은 게 아니라 원래 좋은 종목이죠. 다만 걔들이 사서 눈에 띌 뿐이지. 아시겠습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고 파는 거는 그 종목의 원래 펀더멘탈에 기인한 거고,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게 가격이 단기 시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게 주가 아니다. 사람들은 외국인이 산다가 주야, 기관이 산다가 주고, 종목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관심도 없어요. 적정한 주가가 얼마인지도 관심 없고. 따라 해보시면은, 자,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착시효과. 외국인이 산 다음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기관이 산 다음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니까 올라가더라. 이거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신들이 확 사니까 올라가니까 투신이 살 때 나도 같이 사고, 또 투신이 확 팔면 떨어지니까 투신이 팔 때 나도 팔고, 이렇게 1년 반 한번 따라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1년 수익률 빵 퍼센트 나와요. 빵 퍼센트. 눈에는 굉장히 맛깔나 보이지만
실제 소득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왜 발생하지 않는가를 모르느냐? 한 번도 1년 내도록 따라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환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첫 번째,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위한 환경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국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 어떤 측면으로 상대적인 저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상대적인 저평가. 와, 외국인들 삼성전자 많이 사더라.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가 좋아서 살 수도 있고 아니라도 살 수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 있냐면 파생 앤드 채권, 즉 자산 배분에, 자산을 배분함에 있어서의 관계도 필요하다. 삼성전자 외국인들 와 썼다고, 이야 삼성전자 사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 좋은갑다,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요 그냥 시장을 사는 거구나, 선물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게 대칭되는 현물을 같이 사고 있구나,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야 실적 좋은 삼성전자 산다 라고만 착각을 하시고, 이렇게 착각을 유도하는 언론과 기사와 그런 말발에 녹아나는 경우도 많다. 세 번째,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어야 되고, 그럼 자산 배분의 결과에서 주식이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 세 번째가 자금의 한계가 분명히 중요하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지, 뭐 국내가 저평가하면 뭐합니까? 살 돈이 있어야 된다. 자금의 유입과 자금의 유출입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금의 유출. 그리고 하나 더 고려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바로 특수성, 환율이죠. 이 네 가지 요건들이 맞아야지만 됩니다. 맞아야지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제가 말씀해 드렸던 내용들은 뭐예요? 선진국이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 이동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리고 환율은 지금도 계속 하향 중이니까 이 두 개 전부 다 우호적이다. 요거는 모르겠다. 요거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가는 거니까 이거는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전체 안에서 녹아져 있다. 국내 저평가, 요거 맞다. 그러니까 2번은 모르겠다지만 1, 3, 4는 이미 좋은 환경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은요, 지금 떠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할 때의 방식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장을 보고 종목을 보는 경우. 하나는요, 종목에만 집중하는 경우. 이 두 가지예요. 즉, 어떤 의미냐면, 시장을 먼저 사느냐, 종목을 사느냐. 요 싸움이에요. 즉, 시장을 먼저 산다 보면, 대형주를 먼저 사고, 중소형주를 사는 게 있고, 중소형주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고, 요 차이가 있죠. 지금의 이머징 마켓 시장은요,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 엄청나게 매수를 하는데,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매수가 되느냐,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작년에 많이 산 나라들 보면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이런 나라들을 많이 샀어요. 이런 나라들은요, 그리고 베트남도 무지하게 샀죠. 뭐 필리핀 이런 나라도 많이 사고, 이런 나라들은 이 이머징 마켓 신흥국에서요, 반뚝 잘라보면 요 언더에 있는, 소위 말해서 소형주입니다. 신흥국의 핵심 블루칩은 3인방이에요. 3인방. 한국, 중국, 대만. 요 3인방이 핵심 블루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역순으로 들어갔다. 역순으로. 즉 소형주라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먼저 13년에 매수를 하고 14년 들어와서는요, 대만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지금 어디로? 한국을 매수하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일 끝이 어딜 거냐면 중국이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상관관계냐면 지금 글로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간 나라는 미국입니다. 즉 미국의 경제 상관계수가 높은 나라들 위주로 먼저 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나라들이 왜 먼저 샀을까? 전부 다 달러에 대해서 전부 다 위기가 들어왔던 나라들이 대거 떨어졌다가 살아났습니다. 미국 경제 굉장히 상관계수가 높죠. 그 다음에 대만의 경제는 전부 다 미국에 딱 붙어 있죠. 대만의 IT 기업의 70% 수출 상대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대만의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한국은 미국 경제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중국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만보다 미국 경제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대만 대비 이제 한국이 너무 저평가한 거지. 한국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의 향후 포트폴리오가 만들어가는 과정의 큰 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제 또 세부적인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신흥국에 과연 외국인들이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보시면은 선진시장은요, 소위 말해 퍼가 14.8이에요. 14.8. 근데 신흥시장은 10.5입니다. 이 앞에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과연 선진시장하고 신흥시장이 이만큼 차이가 난 적이 있을까? 이만큼의 차이가 난 적이 앞쪽에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맞죠? 다 여기서 이만큼씩 차이 나고 뭐 이만큼씩 차이 나고는 있었다. 그죠? 그런데 이만큼 차이 난 적은 없어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장성이라는 것에 이만큼의 차이가 생겼던 거예요. 바로 뭐냐면 12개월 EPS, 이익의 추정치가 선진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신흥시장은 이렇게 떨어졌던 때가 바로 12년도부터 14년까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선진시장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가지고 주가가 더 많이 가고 신흥시장은 안 좋아질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더 꼼짝하지 못하면서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변화가 생겼어.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자, 14년 1월 이후에 지금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선진시장도 살아나지만 바로 신흥시장도 이익의 추정치가 급격히 상향되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다. 지난번에도 작년 하반기에도 이익의 추정치가 상향이 되었었고요. 이때도 신흥국도 그대로 선진국도 상승이었고요. 이때가 우리가 랠리가 나왔어요. 근데 랠리에서 죽었습니다. 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중국의 회복이 굉장히 더뎠다. 더불어서 앞에 누구냐? 유럽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앉은 부분이지만 지금도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나온다면 유럽과 중국의 리스크가 나온다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유럽의 경기는 확실히 살아나는 쪽으로 데이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역시 요 간격을 채워가는 빠른 속도의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신흥시장에 대한 우려는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대적인 저평가, 이제는 회복, 그리고 기대치를 가져도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왜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으면, 거래소가, 아니, 대형주냐, 중소형주냐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흐름을 잘 보니까, 요놈들이 일정한 룰이 있더라. 그 룰이 뭐냐면, 바로 미국의 러셀 2000이라는
소형주 2000 종목이 들어가 있는 지수가 있어요. 요 지수를 가지고 한국의 코스닥을 응용하더라. 얘들이 응용하더라. 아직도 나스닥이, 미국의 나스닥이 우리나라의 코스닥하고 비슷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네? 미국의 나스닥은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같다고 봐야 되지. 미국의 나스닥을 코스닥으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완전히 망합니다. 망해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러셀 2000과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외국인들의 코스닥 순매수가 거의 궤적이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상황이죠? 미국의 러셀 2000이 대거 폭락했습니다. 폭락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소형주들이거든요. 미국의 소형주. 이게 폭락을 했다기보다도 어떤 개념이냐면, 대형주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인 너무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소형주들이 죽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소형주들이 왜 죽어가느냐? 많이 올랐거든.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소형주를 사기 위한 조건들은 항상 중소형주 펀드에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금들의 유입의 각도가 13년, 14년 요만큼 올라왔지만 지금은 계속 더뎌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만큼 더뎌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거래소로 쏠림이 현상이 발생돼 버리면 올라가기 힘들어지죠. 그래서요,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 환경을 코스닥에서 기대하기에는 분명히 어렵다. 외국인은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시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보면 핵심적인 내용인데, 바로 뭐냐면,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작년 말에 코스닥은 힘차게 날아갈 동안 코스피 대형주들이 왜 나가 떨어졌냐면 바로 요것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작년 4분기 실적에 완전히 그냥 예측치를 내놨는데 그 예측치가 완전히 엉망으로 나왔거든. 그래서요, 투자하기가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1분기 말 컨센서스 1분기를 딱 생각해 보니까 적정한 수준은 나왔네. 마이너스 5% 정도는 떨어졌습니다만은 이 정도가 나왔는데 코스닥은요 1분기에 사고를 쳤어요. 마이너스 21%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1월 1일날 어떤 기업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한 10억 정도 나올 거야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9억 5천이 나왔어요. 5% 정도 떨어졌네. 어떤 회사는 10억 정도 나올 거야 했는데 10억이 아니라 8억이 나왔어요. 급락한 겁니다. 결국 누가 사고를 쳤냐면 주가가 훨씬 많이 올라간 중소형주가 사실은 컨센서스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5%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했던 거에 20% 이상 굉장히 안 좋은 데이터로 나와버렸어요. 이미 주가가 고평가인 상태였는데 거기에다가 실적 전망치, 실적의 컨센서스까지 소위 말해서 개판지게 버렸으니까 주가가 폭락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향후 이제 1년을 통째로 봤을 때 순이익의 전망치를 보면 대형주는 올해 앞에 1분기에서는 엄청나게 전망이 떨어졌다가 쭉 해서 이제는 떨어지는 속도가 일정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는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면서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실적 전망치는 역전이 됐습니다. 이 역전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 중소형주가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항상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제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 같은데, 최악의 퍼터가 최고의 어프로치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들이나 뭐 아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프로치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퍼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퍼팅을 하는 게 맞다, 이거. 어프로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마찬가지.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최악의 대형주가 최고의 코스닥보다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최악의 대형주가 최고의 코스닥보다 나을 것이다. 지금 시장의 방향입니다. 지금 시장의 방향. 제가 이렇게 계속 지금 코스닥 팔고 거래소 가자고 이야기한 지가 몇 달입니까? 두세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절대 안 가요. 절대. 왜 그러냐, 왜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을 못 벗어나냐면, 코스닥만 하는 사람들이 못 벗어나냐면, 처음에는 장이 좀 떨어지니까, 코스닥이 떨어지니까, 떨어져도 좀 가겠지 싶어서 안 팔아요. 지금은요, 지금이라도 당장 팔아서 거래소로 가세요, 대행주로 가세요, 이러면은,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못 팔아. 그게 뭐냐고, 그게. 예? 처음에는 조금 조정 줬다 가겠지 해서 못 팔아요.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떨어졌으니까 반등할 때 안 됐습니까? 이런 이야기 한다. 가깝시럽다, 가깝시럽다. 오늘도 세미나 하고 왔거든요. 예, 대방동에서 세미나 하고 왔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막, 가깝시럽다, 진짜. 예, 답답하게 막, 속이 막, 답답해가지고요. 죽겠습니다, 속 타서. 막 세미나 하기도 귀찮아, 막. 안타까운 걸 넘어가지고, 화가 난다니까, 화가. 이건 막 한 번, 두 번 이야기해가지고 말을 들어야지 화가 안 나지. 같이 살 방법이 없어요. 어찌 그래 주식하는 사람은 똥꼬집들은 센지. 아이고 막 죽겠습니다, 죽겠어요. 내가 낸데 왜 그리 심하노 이거. 내가 낸데 뭐 니 뭐고 전부 다 그래. 안타깝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환경들 플러스 신용잔고가 코스닥 860포인트 때보다 신용잔고가 더 많다 그랬죠. 사상 최고의 신용잔고. 이거 어떡할 거냐. 하루에 100주가 거래되면 100주 중에서 15주가 신용으로 거래됐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있냐. 결국 그래서요, 계속 강조해 드렸지만 바로 이거죠. 작년 하반기의 데자뷰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방법. 아까 여기 앞부분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이 그림 이래놨죠. 자, 색깔을 아까 요 부분을 주목하자. 색깔이 조금 안 좋네. 요 부분 바로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작년, 7월, 10월, 요 부분에 신흥시장의 EPS가 상향 조정될 때, 그리고 나서 떨어졌는데, 다시 상향 조정되니까, 요때와 요때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 6월 7, 8, 9, 10, 6, 7, 8, 9, 10이나, 지금부터 펼쳐지는, 즉, 4, 5, 6, 7, 8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바로 어디서,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린 거잖아요. 요거 데자뷰 나온다고 떠든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건데, 잘 보세요. 작년 6월에서 한 달 반 동안 코스닥이요, 이 구간에 20%가 상승을 해요. 그 구간에 코스피는요 5% 올라가요. 그냥 조정받고 나서 코스피는 여기서 요만큼 10%가 올라갑니다. 그동안의 코스닥은요 여기서 요만큼 제자리. 지금의 경기 상황이나 작년 경기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코스닥이 먼저 랠리를 보이고 내리놀아버렸고, 코스피가 작은 상승 이후에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왔다. 바로 지금이 이거죠.
코스닥이 이렇게 돼, 이게 코스닥이. 거래소가 어디냐? 거래소 얘기해요. 거래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본인의 몫이다, 본인의 몫. 네. 코스닥이 이렇게 20% 올라가는 동안 5% 올라갔다가 그냥 다시 조정 보였고, 그 다음에 진짜 10% 이상의 랠리가 나오는 동안에 코스닥은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다. 자, 보자고요. 이런 그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하노? 월요일 되면은 다 까먹고 내 종목이나 들다보고 안 올라가나? 그러고 계시니까 봅시다. 자, 이거라고. 코스피가, 자, 보시면,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12월 여기서부터 요만큼 몇 프로 올랐네? 20%가 올랐네. 20%가 올라가가지고, 자, 피보나치로 빠집니다. 피보나치로. 어저께 피보나치 50% 깨버렸어요. 이제 여기 뭐 요즘 나오겠지. 요즘까지는 뭐 떨어진다고 보면. 여튼 올라갔던 거 반 이상 반납을 한 거예요. 반 이상 반납을 하는데, 자,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는 어떻게 되느냐? 12월 말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코스피가, 왜 얘들은 12월, 1월 달에 그렇게 코스닥이 갈 동안, 얘들은 못 가고 대래 떨어졌을까?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 아까 바로 뭐예요?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간차가 있다. 시간차가. 바로 요 앞에서 코스닥이 먼저 출발하게 됐던 것은, 여기서부터 1월달에 강세를 보였던 이 구간이 나왔던 것은 이 구간에 대한 코스닥의 기대치가 있었어요. 즉 이게 컨센서스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거래소는 대우증권부터 전부 다, 대우건설부터 막 중공업까지 다 사고를 치는 것 때문에 컨센서스가 없어. 그래서 요만큼 먼저 떨어졌어요. 지금은 최악의 과정을 1번 통과하고, 자, 여기 바로 1분기 실적 발표까지 통과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라인 정도가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는 시장이다, 앞으로.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두 번의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가 바로 1분기 최악의 어닝 쇼크를 맞았고, 작년 4분기에 대한, 여기가 1분기에 확인을 받았던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으로는 요 지수 라인을 타고 가야지만 정상적인 시장이다. 시장은 역시 비정상적인 시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정상적인 구간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구간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요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동안 요 모습이 왜 나오느냐, 바로 코스닥이 이때의 모습으로 달려갔던 거에 대한 동일한 선상으로 봐야 돼요. 이때의 강세가 나왔던 것처럼 이 강세의 동일 선상이 이제 한 분기 늦게 어디서 출현했다? 한 분기 늦게 여기서 출현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여기 출현했다. 즉, 코스닥은 12월 중순부터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이었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거래소는요, 사실은 2월달,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라인이 이제 스타트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장의 중심만 어디 이동이 됐다 보다도 실적이나 이런 기대치들에 옮겨가는 사항들이 바로 시장 자체와 거의 동일하게 시간적 차이를 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 하반기에 이러한 장세가 나왔던 거에 역시 이번에도 볼 수 있다. 이 장세.
최소한 이 장세가 가볍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어떻게 저는 이제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이거 투신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1년 1월 이후에요.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 자산이 새로 늘어난 게 12.5조가 있었어요. 늘어났어요. 이게 다 2000포인트 위에서 만들어진 펀드예요. 2000포인트 이상에서 자금이 들어온 게 12.5조가 들어왔는데 작년 8월과 10월, 즉 어디냐면 여기 있죠. 작년 여기입니다. 이 1900에서 자, 여기서부터 요 구간 넘어서 진행되는 요 구간 동안에 펀드 환매가 무지하게 나왔어요. 이때 그때요. 보시면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2000포인트 이상에서 신규 설정되었던 게 12.5조 중에서 작년에 요거 이런 걸 통틀어 작년에 8.6조를 소화를 시켜버렸어요. 투신들이 8.6조를 소화를 시켜버렸습니다. 환매 물량. 그리고 올해도요. 이렇게 두 개의 투신 물량이 나오면서 소화가 되어서 지금 잔고가 얼마냐? 잔고가 1조 남았다. 2011년 1월 이후 주식형 펀드 자산이 12.5조까지 늘어났던 자산이 작년에 8.6조가 소비가 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물량은 1조다. 많이 남아있습니까? 작게 남아있습니까? 굉장히 작게 남아있죠? 이제 이 물량이 해소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투신권이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당연히 매수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해야 되는 장이냐, 지금 시간은 지수가 올라간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폭등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폭등의 가능성이 있다. 투신권들이까지 이게 뭐냐면 바둑으로 따지면 반면이거든. 반면. 외국인들이 샀는데 투신은 팔았어. 그래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다면 외국인들이 파는데 투신이 안 팔기만 해도 많이 올라가. 맞죠? 근데 외국인이 사는데 투신까지 사버리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반면으로 급등이 일어날 가능성, 이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중심에 외국인이 보유한 상태 매집이 된 종목들을 투신이 삼으로써 올라가는 이런 장세, 과연 0.1%씩 1%씩 이렇게 올라갈까요? 급등으로 전개된다. 급등으로 전개되는데 이게 소형주 사가지고 급등이 될까요? 대형주 중심의 장세, 급등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시장에 쏠리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 들고 작은 종목 들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급등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은 이번 여름까지 이어질 서머 랠리에 거의 수익을 낼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가 항상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를 때다. 제가 지금 3개월째 이야기하는 거 있는 내용이지만 아직도 종목을, 내 종목을 도저히 못 팔아서 못 옮기겠다. 반등 주면 팔아야지. 그 반등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반등 기다리다가 반토막이야. 반등이 곧 반토막이야. 그놈의 반등 기다리다가 주식이 완전히 망쳐져 버립니다. 반등이 아니라 상승으로 바꿔야지. 반등이 나올 종목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 진행될 종목으로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반등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의
움직임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럼 대형주가 다 좋은 종목에 올라가 있느냐? 하이닉스 잘 가는데. 자, 제가 지금요, 대박 플러스에서 제 포트에 뭐가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잖아. 그쵸?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데, 하이닉스 목표가를 43,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요거 작년에요, 우리 28,000원 줬습니다. 일부러 제가 TV에서도 제가 살짝 넣어놨어요. 28,000원 이때 샀습니다. 이거 이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제가 다음에 꼭 준비할게요. 자,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요, 외국인도 기관도 다 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요, 처음에 사라니까 회원들 다 샀어요.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리니까, 떨어져 가지고 결국 한 번 또 떨어지니까요, 이 26,000원 찍어 버리니까 아주 기절합니다. 아이고, 원장님 사래 가지고 28,500원 29,000원에 샀는데, 제가 이때 더 사라 그랬는데 더 살 돈이 무서워 가지고 어떻게 더 삽니까? 사람들은 못 사는 거예요. 아이고, 저가 신저가 깨고 내려가는데 이걸 어떻게 삽니까? 아이고, 신저가네 나중네, 외국인 팔고 증권사 팔고 기관 팔고 나중네요. 아주 곡소리가 들립니다. 곡소리가 들려요. 왜 곡소리가 들리냐? 종목을 볼 줄 모르니까. 종목을 볼 줄, 이 기업에는 가치평가 자체를 할 줄 모르니까 이게 싼지 비싼지도 모르고 떨어지니까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걸어마 나 살려라. 손절 마구마구 치기 시작합니다. 손절 마구마구 치면서 바닥을 떠나죠. 떠나요. 그 이후의 결과를 보입니다. 이렇게 튀고 나서 이 가격이 왔다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32,000원, 34,000원, 37,000원, 39,000원. 이쯤 오니까, 39,000원 이쯤 오니까요, 뭐, 전문가들이나 뭐나 요거 이제 고평가다. 4만원 찍으면 이거 다 죽는다. 막 이런 소리 막 한참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고해, 고. 보일 줄 아나? 고해. 4만원 왔다 죽으니까, 봐요. 내 말이 맞지? 4만원 하니까 죽지. 죽기는 뭐가 죽어? 죽기는 뭐가 죽냐? 46,45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 기업의 가치 투자가 뭐가 중요한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고 있는, 완벽한 가치 투자의 툴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치 투자의 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그게 뭐죠? 제가 저 혼자만 보고 있는 완벽한 가치 투자의 툴, 바로 밸류밴드죠. 자, 이 밸류밴드 한번 보세요. 지금 2013년 7월 1일, 자, 여기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1번요. 여기 앞에 2013년 7월 1일 보이시면 1번. 보이시면 1번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여기 이날로부터 현재 오늘 얘기예요. 여기까지 단 한 번도 이 밸류 밴드가 우하향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향이 단 한 번이라도 밸류 밴드의 방향이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죠. 저거 만든 밸류밴드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이 차트는요, 재무제표 가지고 만든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차트입니다. 재무제표 가지고 만든 차트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꺼내 보시자고요. PER 밴드, PBR 밴드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실적 가지고 만든 밴드입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밑으로 우하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제가 여기에서 샀는데 여기에 왔다면, 이런 구간에 왔다면 이 두 개는요,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늘이. 이런 차트가 없어요. 이런 차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런 부분에서 26,000원, 27,000원, 28,000원도 얼마나 싼 건데, 26,000원, 7,000원에 매수는 못할 망정 다 팔고 앉아 있으니까 무엇을 벌 줄 몰랐다. 사람들은 재무제표 볼 줄을 모르는데 뭐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고 그냥 가치평가를 할 줄 모르니까 이게 싼지 비싼지를 알아야 말이지 뭐. 27,000원에 집 팔고 논 팔고 사세요 해도 뭘 알아야지 뭐 사든가 말든가. 지금은 여기입니다. 고평가예요, 저평가예요? 지금은 고평가입니까, 저평가입니까? 고평가 1번, 저평가 2번. 고평가 1번, 저평가 2번요. 당연 어떤 자리다 지금?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자리죠.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오버슈팅.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하이닉스를 따라잡으면 된다, 안 된다? 지금 하이닉스를 따라잡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버슈팅임을 알고 있지만 5만원까지는 갈 것이기 때문에 5만원까지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5만원 되면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팔고 나올 겁니다. 왜? 다시 이 자리 들어올 거거든. 이거를 보면 아는데 여기 얼마가 돼? 여기서 꺾기가 들어오지, 여기서 꺾기가 들어올 때, 여기가 꺾기가 들어올 때, 그건 모르겠다. 여튼 이 자리로 들어오는 게 그게 바로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은요, 이런 가치를 평가를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과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하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해 드렸죠. 쟤한테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네? 쟤한테 이길 사람 없습니다. 아, 앞으로 성장성이 어떠고 저쩌고. 아, 그래서 그 종목이 싸요?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 앞으로 이 산업은 성장이, 뭐, LED가 어쩌고저쩌고 성장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아, 그래서 그 주식 싸냐고. 지금 비싼 거에 싼 거예요. 뭐, 그건 대답 못하고, 앞으로 성장이 막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더 올라가시고, 지금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 들어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쵸? 이거 알고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요. 근데 요거를 그림으로 만든 사람은 제가 세계에서 유일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지만, 그림이 아니라 숫자로 만들어 쓰고 있는 사람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그림으로 만든 건 제가 처음입니다. 근데 숫자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의 적정 가격. 저는 이제 오늘의 적정 가격 이런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숫자로 오늘의 하이닉스의 적정가는, 자, 볼게요. 오늘의 하이닉스의 적정가는, 오늘의 하이닉스 적정가는 41,000원입니다. 이 하이닉스의 적정가가 41,000원이라는 건 숫자로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다. 1번, 없다. 2번. 저는 그림으로 바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숫자로 오늘의 적정가가 41,000원 정도가 적정가, 이 회사의 적정 가격이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번, 없다. 2번. 있어요, 없어요? 틀렸습니다.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과 외국인들은요, 이 하이닉스의 오늘의 적정 주가가 바로 41,000원 이 언저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요,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 왜? 쟤하고 같이 공부했거든.
기관의 애널리스트가요, 제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시간당 30만원짜리 84시간 서울자산운용학교 샘스쿨 전부 다 100% 애널리스트 금융공학과 금융공학자 출신들만 교육받았습니다. 걔들 같이 공부했거든요. 똑같이 숫자 똑같이 뽑아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있고 걔들은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걔들은 증권사 돈을 가지고 사고 저는 우리 회원 돈 가지고 사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연구하고 똑같이 투자한다. 다만 걔들은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연기금 돈 가지고 매수를 하고 펀드 돈 가지고 매수하고 증권사 자산 가지고 매수하고 외국인 계좌 가지고 매수를 한다면 저는 꼴랑 우리 회원들 돈 가지고 매수를 하고 가지고 있을 차이만 존재한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저는 걔네들보다 이거를 도표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팟적인 이 가격보다도 더 중요한 이 전체 가격의 흐름을 우리는 궤적을 저는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요, 요 밸류밴드를 누가 쓰게 됐느냐? 하하하하. 제 친구들이 쓰게 됐습니다. 제 친구 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이 제 밸류밴드를 야, 같이 좀 쓰자 해서 공유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요, 이제 밸류밴드는 바로 뭐가 되느냐? 가치 투자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기관의 투자자, 기관들의 지표이자 외국인의 지표, 그리고 저희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요거만 가지고도요 이깁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종목은 지금 시장에 자 대표적인 이 종목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죠.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걸어만 나 살려라. 아이고 나 죽었네.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노? 막 이제 뭐 이거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다고. 볼게요. 자, 일반 전문가들이 한다는 소리가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랑 전문가들이 한다는 소리는 똑같아요. 이야, 요거 지금 SK 이노베이션 보니까 이 정고점이 떨어져 가지고요. 정고점 미끄러져 내려갔으니까 그 다음 지지점이 한 이 정도 안 나오겠습니까? 한 요 정도 한 9만원에서 요것도 깨지면은 5만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이런 소리 다 듣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놈이랑 듣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놓고 이런다 또 주봉을 보니까 뭐 월봉을 보니까 참 완전히 뭐 계속 흘러내리니까 요거 깨져가지고 이거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목균형표를 한번 봐보세요. 일목균형표를 보니까 예? 뭐 뭔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일목균형표를 보면은요 이게 지금 뭐 선행스팬 위에 구름대가 잔뜩 끼어 있어가지고 올라가봐 반등 나와봐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지랄하고 있다. 전문가라는 놈들이. 예? 그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지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지랄이라고 표현하냐면 주가가 지금 구름 밑에 있으면 주가가 못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왜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럼 주가 위에 구름이 있으면 못 가나? 저는 주식 투자 생전에 나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예? 아니 구름 밑에가 있어 못 가고. 야, 지난주 목요일 날요 오후 2시 20분에 제가 방송을 하는데 제 앞에 모 증권회사 이사 김무슨 사람이 있어요. 김누구누구라는 I로 시작되는 증권회사 이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 그 사람 같이 방송 그 스튜디오 안에 같이 있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확실히 불러다가 말았어요. 뭐라는 줄 압니까? 왜 우리나라 지수가 2000포인트대에서 밀리고 하냐면 그 사람 말투까지 따라해 볼게요. 왜 우리나라가 하냐면 그거는 바로 이 월봉의 답이 있습니다.
월봉을 딱 보시면 일목균비 틀어놓고 자, 내 조디를 팍 쉐리려다 말았어요. 왜? 아니 세상이 2000포인트를 못 넘어가고 하는 그 지수대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월봉이 있습니까? 이게 뭔데 이게 도대체? 예? 이 뭔데 이게 봉이 이게? 이 봉 때문에 지수가 못 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나 진짜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이 증권사에 이사로 앉아 있는다는 자체가 야 그런 사람들 밑에서 쓴 리포트가 무슨 리포트가 나오겠냐고. 아이가 예? 참 기도 안 찹니다. 기도 안 차요. 한편에서는 아주 어떤 사람은 또 무식이 자랑이야. 단순하게 무식이 자랑인가? 지금 난리가 아니야. 증권판 아니 그냥 완전 개판입니다. 개판. 전문가들은 아싸리판 완전. 모르면 조용하던가 무식하면 배우려고 애쓰던가. 맞고 틀리고 제가 항상 말씀해드렸잖아요. 어떤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맞을 수 있는 배경과 틀렸던 이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을 파고 들어가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게 몰라서 틀리는 겁니다. 네? 그런 걸 다 놓치고 희한한 판입니다. 희한한 판. 그걸 믿고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는 제일 좋아 또. 그걸 믿고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가 없죠. 자, 아까 얘기 헛나왔는데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제 강의 끝내야 되는데 봅시다. 저 이노베이션 주가를 향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평가를 하려면요, 제같이 이렇게 평가할게요. 어떻게 평가해야 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라고. 종목 진단 할 때 제대로 된 진단 보여줄게 제가. 자, 나무의 밸류밴드 차트 나왔습니다. 그냥 눈대중으로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닥이 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바닥이다 1번. 바닥 한참 더 빠져고 5만원까지 떨어진다 2번. 바닥이다 1번. 5만원까지 떨어진다 2번. 눈대중으로만 봐도 바로 바닥인다. 바로 알 수 있다. 왜 그래요? 봐봐. 밴드가 이렇게 전부 다 우하향이죠. 우하향이다. 실적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었다? 실적이 굉장히 계속 안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하향에서 이 지점으로부터 수평 내지 약간의 우상향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즉 어떤 의미냐면 실적의 최악을 여기 지점으로부터 통과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이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실적이 계속 안 좋았던 거에 따라서 주가는 항상 과민 반응하기 때문에 실적의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주가는 떨어졌어요. 이래서 이런 재무와 이런 밸류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매수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인들과 저의 차이입니다. 이거를 매수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차이예요. 그럼 1차 목표가 여기 나오잖아. 2차 목표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는 과연 실적이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각도로 개선이 되는지를 보고, 이런 각도로 개선된다면 당연하게 여기까지 보지. 이런 식의 실적을 따라가는 주식 매매를 해야지. 그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게 주식 투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늦을 수는 있다. 빠를 수도 있고, 늦고 빠르고는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요, 난 무조건 이긴답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투자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투자의 어떤 기준점을 바꿨던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불확실한 대박보다 확실한 중박이 100배 이상 낫다.
만배 낫다, 만배. 불확실한 대박보다 확실한 중박이 만배 이상 낫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저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우리가 지금부터 스타트를 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게 될 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이거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자산을 갖다가 자산을 가속화시키면서 붙일 투자 대상은 없습니다.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식 안 할 수는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형태가 바뀌겠죠. 간접 투자를 하느냐, 직접 투자를 하느냐. 이런 형태로 바뀔 뿐이지, 이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려면은,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못하겠으면, 전문가를 제대로 된 전문가를 따라가든가. 그게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자, 이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밝게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업종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마칠 건데요. 자, 이거 할 수 있는 방법 요거만 설명해 드릴게요. 기니까. 자, 3개월에 165만원입니다. 여기 이제 다음 장 올라가면은 원래 220만원 하던 건데 165만원 내렸고요. 문자하고 ARS 두 개가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떻게 하느냐, 딱 4종목 지금은 우리 회원들 전 회원들이요 4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4종목. 물론 금액에 따라서 5종목도 있고 금액이 좀 작으신 분은 3종목 가지고 있는데, AB 여기 30%씩 투자 비용, 요거는 20%씩 이렇게 100%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AB 두 종목에 제가 승부 걸었습니다. 이번 여름까지의 서머 랠리에 AB 저 두 종목 가지고 승부 걸었습니다. 두 종목에 그냥 투자 금액이 한 3천만원 정도 이하 되시는 분들은 저기다 몰빵 쳐버렸어요. 두 종목에 딴 거 필요 없다. 두 종목에 다 넣으세요. 그게 금요일부터 스타트 됐습니다. 이제 신나게 아마 갈 거를 경험하실 겁니다. 신나게 가는 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일단 함께 하시는 그냥 가장 간단한 일반적인 방법은 문자와 ARS 통해서 3개월 회비 165만원을 내시면 되겠고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 회원은요 중간 중도 가입이 중도 해지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하고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안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만이라도 있다면 회원가입은 절대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까지 제가 데리고 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데리고 갈 여력이 없어요. 3개월은 내 투자 금액이 1억인데 아유, 여기서 나는 딱 5천만원만 남원장 따라가겠다. 나는 투자 금액이 2천만원인데 여기서 나는 1,000만원만 남원장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몇 달 동안은, 3달 동안은 좋다. 요렇게 하실 분만 오세요. 1억 다 따라왔다가 한 달쯤 해보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단타 치는 거 좋아하는데 단타 아니네, 이쯤에서 매도했어야 되는데 매도 안 해줬네, 왜 종목이 기관들이 안 사노? 가세요. 그런 분들은 계속 이때까지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고 저한테 손을 벌리시면 안 되죠. 제가 벌어드릴 사람은요, 제가 돈을 벌어주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투자 방법을 다 버리고 진짜 제대로 된 이러한 밸류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항상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분, 그러한 결단력과 신뢰성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분, 그분만 저는 살릴 겁니다. 그분도 살리기도 힘들어요. 대도 않게 자기 혼자 막 잘하려고 하는 사람도 제가 왜 살립니까? 힘들게.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따로 하시고, 진짜 기업 가치를 보고
대신에 너무 길지 않게 한 종목사가 아마 뭐 1년씩 들고 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그게 뭐 그건 또 방치야. 또 방치. 기본적으로 1년을 가져가면 2배가 나야지 수익이. 저는 한 종목을 1년 가져가면 2배 납니다. 1년을 가져가서 2배가 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거고, 들고 있었기 때문에 2배가 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의 매매 주기는 통상적으로 2개월이다 보시면 돼요. 한 종목 사면 2개월 왔다 갔다, 빠르면 한 달, 늦으면 3개월. 안정하게 수익을 내실 분만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께 제가 채울 수 있는 부분만큼은 반드시 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회원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밸류밴드 있죠. 밸류밴드 이제 드디어 이게 지금 제 친구들 기널리스트들한테 오픈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오픈하겠습니다. 오픈할 건데 사용료는 11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11만원. 그런데 제가 오늘 신청하시면, 오늘 즉시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딱 한 달만 55,000원에 공개하겠습니다. 55,000원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음껏 조회해서, 요거는 그냥 가격을 갖다 굉장히 나중에 높일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요거는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 너무 아깝거든. 요거는 진짜 투자에 바로 지표가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이 회원을 가입하시면 저 밸류밴드는 그냥 무료로 쓸 수 있게, 회원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니까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 딱 제가 말씀해 드리면은요. 자, 아까 봤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금호석유, 에너지. 두 번째, 증권주, 엔드건설, 엔드조선. 여기 안에서만 잡으시면 돼요. 에너지와 증권, 건설, 조선, 여기 안에서만 잡으시면 될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도요, OCI 같은 종목들도 사실 넣어도 되고요. 즉, 어디에 있냐? 소재 산업재군들을 노리세요. 소재 산업재군들의 이 시장에 해답이 있다. 소재 산업재군. 이번 증시는 여름까지 랠리는 진짜 승부는 바로 어디 있냐? 낙폭과대에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낙폭과대에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는 여기서 정리할 건데요. 여튼 회원가입이나 그 다음에 저 밸류밴드 이용 신청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전화번호 메모하세요. 전화번호 메모하십시오. 02 서울이고요. 02 553국에 553에 4531 서울이고요. 서울이고 02 553에 4531 여기로 즉시 전화하세요. 제가 전화는 11시까지 받겠습니다. 밤 11시까지 전화 받을 테니까요. 여기로 전화하셔가지고 상담하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한 주도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날 저녁 9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전화 주실 분은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11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좋은 일요일 밤 되세요. 좋은 한 주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